서른 살사건 예로 든다고 하면 극장을 나와도 뭔가 계속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 사람. 데스크 보면서는 대부분 다 지면에 기자들이 글 쓰는 거로 스포일러를 당하고 있다 보니 이게 더 재밌는데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뭔가 말을 걸거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책이 좀 동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안녕하세요. 신의 11 편집장으로 있는 송경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자기소개할 때는 영화에 대해서 쓰고 읽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 부끄러운 거 반, 게으른 거 반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거는 위대한 정말 잘 쓴 글들에 비하면 이게 책으로 낼 만큼의 글인가? 라고 하는 좀 불안 같은 게 늘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드는 생각인데, 부끄럽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 저에 되게 오만함 같이 보이기도 하더라고. 왜냐면 잡지에 실어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정도 글이 괜찮냐라고 생각하는 거의 이면에는 내 글은 이 정도는 돼야 돼,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 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신의실 편집장 맡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데스크에서 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마감하는 요령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80점짜리 글을 쓰면 정말 잘 쓰는 것, 원래 다 쓸 때 100점 생각하고 쓰잖아요. 자기 목표치가 이만큼인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한 60, 70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 진짜 실력은 아니야,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돌이켜보면 저도 약간 그랬던 거 아닌가? 제가 이때까지 썼던 글들이 나는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는데 주간지에 글을 쓰니까 이런 거야, 급하게 마감하느라 이런 거야, 이런저런 핑계로 그거는 내 진짜 실력이 아니야 라고 좀 계속 피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 글들이나 그렇게 걸어온 궤적도 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다 라는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게으름은 주간지 마감하면서 또 좀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근데 마침 이번 기회에 바다출판사 분들 비롯해서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 정도면 한번 묶어서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글 쓰게 된 계기나 아니면 걸어온 과정들이랑 좀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영화 평론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영화 글 쓰는 누구입니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영화 글쓰기가 있다고 하면 늘 방점은 저는 글쓰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었고, 어린 시절부터 얘기한다고 하면 뭘 해도 글 써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종류의 글쓰기를 되게 많이 해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연이 닿아서 하게 된 게 영화였어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알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좀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그 학창 시절에 취향의 어떤 베이스와 내가 의식적으로 영화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사실 좀 다 다른 건 거죠. 제일 밑에 베이스는 저는 언제나 글쓰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영화를 엄청 사랑하는 결과로 이 영화에 대한 뭔가를 표현해야겠다, 시네필처럼 영화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약간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 다른 것도 두루두루 보고 있으니까 영화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정도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글을 통해서 표현했던 모든 궤적들이, 사랑이란 단어 좀 낯간지럽긴 한데 그 유사한 단어들 말고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목표로 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글을 썼던 건 아니고, 되돌아보니까 이런 결과물들 아니면 이런 흔적들이 누군가 볼 때는 되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이 되고, 지금쯤 오니까 저도 약간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되게 느린 사람이라 평론가 당선되고 나서도, 평론가 활동 시작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평론가 누구시죠? 라고 하면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한 3, 4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론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평론가 자격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늘 생각을 했었고,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딱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돌이켜보면 영화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태도가 생겼을 때, 세상에 뭐 100가지 종류의 영화가 있다고 하면 그걸 내가 다 볼 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종류의 영화들은 마음이 가는구나. 저는 마음이 쓰인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음이 쓰이는 영화들이 점점 늘어나면서부터는 이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론가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자신이 든 다음에 영화 평론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편집장 맡은 지 한 6, 7개월 됐는데 여전히 어색해요. 그 호칭 자체가. 그 나의 상태를 받아들이는데 꽤 시간이 저는 걸리는 사람인 것 같고, 영화 글쓰기,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현철 선생님이 연서라고 그 추천사에 써주신 단어가 처음에 좀 놀라기도 했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 네, 지금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극장에서 불이 딱 꺼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영화들은 목표 자체가 극장에서의 아주 즐거운 시간, 내가 티켓값을 주고 그 시간을 사는, 그걸 목표로 하는 영화들이 있으니까 그 극장 불이 켜지면 현실 세계로 복귀하는 영화들이거든요. 어떤 영화들은 극장에서 볼 때는 막상 뭐 이게 뭐야 싶기도 한데 스크린 밖을 걸어 나오면서부터는 계속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고,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뒤에 갑자기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스크린 밖의 경계를 좀 허물려고 하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만났을 때 이제 뭔가 얘기하고 싶어지고, 너 어떻게 생각해? 같이 좀 수다 떨고 싶어지는, 말을 걸고 싶어지는 영화들이 있어요. 좀 시간 지나서 그거를 다시 보면 지금은 좀 달라졌어 라고. 저한테는 영화 보는 그 행위나 아니면 영화 글 쓰는 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약간 저의 위치 확인하는 거인 것 같아요. 아마 평론가들마다 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를 확인하는 일종의 등대나 아니면 별자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비유하자면 그 영화는 그대로잖아요. 텍스트는 안 변하고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에 내가 20년 후에 본다고 해도 그 영화는 그대로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의 느낌이 달라진다고 하면, 혹은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제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혹은 내가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영화 글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같은 영화 여러 번 보는 거 좀 좋아하고, 예전에 봤던 영화들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좀 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영화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랑 내가 인연을 맺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에 대해서 지금 버전으로도 얘기하고 다음 버전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걸어주는 영화들이 있다고 하면 인생의 분기점이 되든지 동반자가 되든지 그런 영화들인 것 같고, 여기 고른과 서른살이 사건 같은 영화는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었어요. 평론가일 때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만 보거든요.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기자는 직업적으로는 내가 보기 싫은 영화들만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론가 활동을 하다가 기자로 뒤늦게 전에 입사했는데, 제가 걸어온 궤적이 되게 좀 독특하긴 합니다. 전혀 영화랑 상관없는 걸 하다가 학교에서 먼저 영화 공부를 좀 하다가 평론가 일을 하다가 이제 기자로 가요. 보통 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기자 하시다가 평론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교수님이 되시거나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거의 거꾸로 걸어온 케이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자 들어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못 보네.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영화에 대해서 써야 되네. 그래서 한동안 그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 고른과 서른살 사건 영화 재개봉을 하면서 이제 영화를 다시 쓰게 된, 예전에도 봤었고 예전에도 여러 버전의 글을 썼었는데 지면에 다시 한번 써야 하는 기회가 온 거죠. 그때 다시 쓰면서 내가 그때 봤던 거랑 이렇게 바뀌었구나,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나는 영화가 이래서 소중하구나.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예전에 아주 처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아직 그때 극장 밖을 안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이 신의 11에 실린 그 글을 딱 쓰고 나서 저한테 이 영화가 이제 상영이 끝났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였고, 이래서 내가 영화 글쓰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새삼 깨달은,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모로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마이너한 취향이라고 지정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마이너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가는 걸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 덕후들이 본인이 덕후지라고 하면 아닌데요부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덕후에 굳이 얘기하면 출발점인데, 영화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인정 안 한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전히 저는 덕후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 정도의 깊이는 없다고 생각해. 즐기는 방식은 넓고 얇게 가까운 것 같아. 두루두루 이것저것 관심 가지는 편이고, 약간 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익숙한 걸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유튜브 영상이 알고리즘을 짜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그 분야를 파고드는 되게 심도 있는 영상들만 쭉 나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좁아지는 거죠. 좁고 깊게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원래 좀 넓고 얇게 여러 가지를 아는 게 좀 재밌고, 안 해본 거 해본, 불편한 거 해보는, 낯선 것들 해보는 걸 좀 저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과정들이 좀 즐겁고, 저는 영화에서 출발한 사람은 아니고 저의 학창 시절에 약간 문화적인 자양분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좀 많이 봤었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베이스는 다 글쓰기였죠. 제가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주로 글로 써서 표현하는 거고, 받아들인 통로는 되게 여러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외에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 이런 것도 글을 쓰는데 되게 좀 특이하게 보이긴 했나 봐요. 왜냐면 영화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영화 말고 딴 걸 쓰니까 쟤 뭐야? 라고 되는 것 같았어요. 신의 11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 글을 좀 많이 맡겨줬고, 그러다 보니 쓰다 보니까 얘는 이런 거 되게 해박하게 잘 안 해 라고 아마 오해가 인식이 쌓여갔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막 파고 이쪽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고요. 이거는 제 그냥 모토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뭘 하진 않아요. 하다 보니 뭐 됐네에 가까운 거고, 이 책도 약간 마찬가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것도 나는 재밌게 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저한테 익숙한 그냥 글로 써서 뭔가 표현해 보는 건 뭐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글도 그렇고 게임에 관련된 글도 그렇고, 글 쓰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공모전에 내잖아요. 당선이나 결과물이 다 비슷한 시기에 됐어요. 신의 11에 이제 영화 잡지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니까 그쪽에만 매진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회가 오면 다 쓰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특이한 거죠. 게임 잡지에 일하는 분이, 애니메이션 전문지에서 일하는 분이 그런 별점이나 평가를 매긴다고 하면 그냥 할 일을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 하니까 좀 신선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그 효과는, 그 장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국문학과 출신인데, 국문학과에서 그 시 개론 같은 수업이 있거든요. 제일 성적 잘 받는 학생이 딱 두 부류인데, 하나는 이 국문과의 적통, 정말 그 언어적인 감성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한 부류가 공대생들이 첫 학기에 그렇게 시를 잘 써요. 왜 그런지 봤더니 쓰는 언어 체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거죠. 바깥에서 사고를 하니까. 제가 걸어왔던 케이스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영화평론을 시작했을 때 영화평론 당선이 되게 운 좋게 빨리 됐는데, 그렇게 된 것도 그 흐름에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바깥에 있는 애가 자기 기준으로 엉뚱하게 뭔가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신선하네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뽑히고 나서 그 선배 기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비벼서 자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좋았다. 그 태도는 그냥 쭉 일관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 특별히 가리지 않고 제가 흥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재밌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계속 글을 쓰려고 하고,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글을 엄청 잘 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평론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되게 빼어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되게 새로운 시선을 준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선을 제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새로운 시선의 어떤 돌파구 같은 것들을 찾아내려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의 한 10배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겨우 나오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쓰려고 합니다. 내가 뭐 했던 척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잘못 봤으면 잘못 본 대로, 그리고 지금 이거 재밌다 싶으면 재미있는 대로,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솔직하게 쓰려고 하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써왔던 글들이 부끄럽지만 궤적처럼 보여서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행위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잡지사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잡지의 특성이 뭐냐면 그 전체 페이지 코너가 다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글쓰기에 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요령, 아니면 뭐 어디 글쓰기 강연을 한다라고 하면 맨 먼저 얘기하는 거는 목표 설정이거든요. 이 코너가 누구한테 닿는 글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목표 지점이 있어야지 그림 분명해진다. 이를테면 리뷰는 영화 안 본 사람들, 평론은 다 보고 나서 뭔가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 인터뷰는 뭐 그 인터뷰를 보고 싶어하는 대상들, 인터뷰어에 따라 다 다를 거고, 그 목표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게 잡지 글쓰기의 제일 생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정작 이제 이 글이 어디에 닿아야 하냐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겠지라고 생각해 보니, 앞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글은 제 그냥 과정이거든요. 제가 뭔가를 하겠다, 어느 목표로 도달하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삼아서 쓴 것들이 아니고 지난 것들을 이제 추린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직 가는 중인 것 같고, 과정에 있는 글이라서 어디에 가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람이 있다고 하면 가는 동안에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제 과거의 모습들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약간 닮은 사람들인데, 어른과 서른 살사건 예로 든다고 하면 극장을 나와도 뭔가 계속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 사람, 아니면 저는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글로 영화를 보는, 영화 보고 나서 글을 읽는 것도 재밌는데 영화보다 글이 더 재밌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데스크 보면서는 대부분 다 지면에 기자들이 글 쓰는 거로 스포일러를 당하고 있다 보니 이게 더 재밌는데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뭔가 말을 걸거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책이 좀 동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에 제가 어떤 책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영감도 주고 말동무가 돼준 것처럼 이 책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말동무, 말벗이 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